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신우이의 배신과 복수,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에 관한 실화예요.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저는 올해 38살의 평범한 주부예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째 10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죠. 신우이는 남편보다 2살 어린 36살로 미혼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 모든 게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신우이는 대기업 팀장으로 연봉이 1억이 넘었어요. 능력도 있고 외모도 출중해서 남자들이 줄을 섰는데 결혼은 안 했죠. 아가씨는 왜 결혼 안 해요? 결혼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신우이는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조카를 정말 예뻐했거든요. 우리 조카, 고모가 왔다. 아이도 고모를 정말 좋아했어요. 선물도 자주 사다 주고 놀이공원도 데려가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신우이가 이상하게 변했어요. 우리 집에 더 자주 오고 남편과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죠. 오빠, 회사 일로 상담할 게 있어. 그러면서 서재에 들어가서 한두 시간씩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냥 남매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오빠, 형수 모르게 해야 해. 그래, 조심하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다음 날 남편 지갑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모텔 영수증이었죠. 그것도 평일 낮 시간이었어요. 여보, 이게 뭐야? 아, 그거. 회사 직원이 급하게 쉴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카드 빌려준 거야. 뭔가 이상했지만 일단 넘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신우이가 또 왔어요. 평소와 달리 짙은 화장을 하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더라고요. 아가씨,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조카가 보고 싶어서. 그날 신우이가 남편 어깨를 주무르는 걸 봤어요. 오빠, 요즘 피곤해 보여. 내가 마사지 해줄게. 남편이 눈을 감고 있는데 신우이 손이 남편 가슴 쪽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치자 신우이가 놀란 척했어요. 어머, 옳게 있었어? 그냥 오빠 피곤해 보여서. 그날 밤 남편에게 따졌어요. 신우이랑 무슨 사이야? 무슨 소리야? 남매 사이지. 남매가 저렇게 스킨십을 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냥 마사지잖아.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날 남편을 미행했어요. 회사 간다고 나갔는데 신우이 아파트로 가더라고요. 2시간 후에 나왔는데 남편 와이셔츠가 구겨져 있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증거를 잡기 위해 신우이 아파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신우이가 여행 간 사이에 들어가서요. 일주일 후 카메라를 확인했는데 충격적인 영상이 있었어요. 남편과 신우이가 침대에서 뒤엉켜 있었어요. 친남매가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었죠. 오빠, 사랑해. 올케 언니보다 내가 더 잘 맞잖아. 그래, 너랑 있을 때가 제일 편하긴 해. 토할 것 같았어요. 친남매가 불륜이라니.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어요. 우리 그냥 사실을 털어놓자. 올케 언니한테. 미쳤어? 그럼 다 끝장이야.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때 신우이가 폭탄 발언을 했어요. 사실 우리 친남매도 아니잖아. 난 떳떳하다고.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래도 세상은 우리를 남매로 알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친남매가 아니라니?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셨죠. 어머니, 신우이가 입양아예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니? 그럼 사실이에요? 그래, 신우이는 내가 낳은 애가 아니야. 남편 전처 딸이야. 충격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재혼이었고 신우이는 전처 딸이었던 거예요. 그럼 남편이랑 피가 안 섞였네요? 반은 섞였지. 배달은 남매야. 그래도 남매는 남매잖아요.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증거를 들고 남편과 신우이를 불렀어요. 이게 뭐야? 남매가 이럴 수 있어? 둘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해? 당장 설명해. 신우이가 울며 말했어요. 올케, 미안해. 하지만 난 오빠를 20년째 사랑했어. 뭐라고요? 알고 보니 신우이는 중학생 때부터 남편을 남자로 봤대요. 배달은 남매라는 걸 알고부터요. 오빠가 첫사랑이었어.
다른 남자는 눈에 안 들어왔어. 남편도 고백했어요. 나도 결혼 후에 알았어. 신우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말이야. 처음엔 나도 놀라서 거부했는데. 그런데 작년에 동생이 자살 시도를 했어. 나 때문에. 남편은 신우이의 손목을 쳐다봤어요. 자해 흔적이 있었죠. 오빠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 차라리 죽고 싶었어. 그래서 남편이 신우이를 달래다가 선을 넘은 거래요. 한 번만 안아주려고 했는데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 정말 역겨웠어요. 이혼해. 당장.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 네 동생이랑 잤는데 넌 그게 자연스러울지 몰라도 내 머리론 이해가 안 가.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왜 소리 질러? 아무것도 아니야. 방에 들어가 있어. 아이를 보니 더 화가 났어요. 저런 아빠와 고모 밑에서 어떻게 키워요? 다음 날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찾아왔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오빠가 다 싫다고 저보고도 연락 끊자고 연락도 안 돼요.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전 오빠 없이 못 살아요. 죽을 거예요. 그럼 죽어. 누가 말려? 신우이가 진짜 약을 먹었어요. 제 앞에서. 미쳤어? 급히 병원에 데려갔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 남편도 급히 병원으로 왔어요. 병원에서 신우이가 말했어요. 언니가 양보해주면 안 돼요? 전 오빠가 첫사랑이에요. 정신 차려. 그래도 법적으로 남매야. 그런데 신우이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우리 셋이 같이 살아요. 뭔 소리야? 올케 언니는 아내로, 전 애인으로. 오빠를 공유하는 거예요. 정말 미친 소리였어요. 너 정신병원 가야겠다. 그런데 남편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것도 방법일 수 있어. 미친년 놈들을 봤나? 너도 미쳤어? 어차피 신우이도 가족이잖아. 같이 살면서 해결하자.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어요.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 들어줄게. 나도 애인 만들어야겠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안 돼. 왜? 너는 되고 나는 안 돼? 결국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신우이가 임신했대요. 남편 아이를. 배다른 남매 사이에서 아이라니. 판사님도 충격받으셨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네요. 남편과 신우이는 매스컴을 타며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요.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받았죠. 그런데 신우이가 또 자살 시도를 했어요. 이번엔 정말 위험했대요. 남편이 울며 찾아왔어요. 제발 신우이 좀 살려줘. 네가 용서해주면 살 것 같아. 내가 왜? 자기 선택이잖아. 그런데 시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오셨어요.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놨어요. 사실 신우이는 내 조카야. 동생 딸이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 전처 딸이 아니라 시어머니 조카였던 거예요. 동생이 미혼모가 되자 데려와 키운 거래요. 그럼 남편이랑 남남이네요? 사촌 남매지. 그래도 근친이야. 더 복잡해졌어요. 사촌 간 결혼은 법적으로 금지는 아니지만 그동안 남매로 살았잖아요. 어머니는 왜 이제 말씀하세요? 신우이가 죽을까봐. 그 애도 불쌍한 애야. 그런데 그때 또 반전이 있었어요. 신우이 친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40년 만에. 내 딸 돌려줘. 알고 보니 신우이 친엄마가 정신병원에 있다가 최근에 퇴원했대요. 내 딸이 사촌 오빠와 사랑한다고? 말도 안 돼. 친엄마가 신우이를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정신병원에서 막 퇴원한 엄마랑 자살 시도가 습관이 된 신우이라니. 남편은 신우이를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6개월 후 신우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언니, 제가 바보였어요. 언니는 저를 미워하겠죠. 용서해달란 말은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이제 정신 차렸어요. 치료받고 있어요. 아이는 지웠어요.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남편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상했던 것 같아. 동생을 여자로 본 게. 1년이 지났어요.
이혼은 보류 중이에요.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거든요. 아들한테도 아빠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켜보는 중이에요. 다시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그런데 작년 말 신우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방 소도시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지인 소개로 안정감을 주는 남자를 만났다나 봐요. 결혼식에 초대받았지만 가지 않았어요. 남편도 안 갔고요. 최근에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고모는 왜 안 와? 고모는 멀리 갔어. 언제 와? 이제 안 올 거야.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고모를 그리워해요. 그래도 진실을 말할 순 없죠. 어제 남편이 제게 편지를 줬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평생 속죄하며 살게.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시간이 해결해 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사랑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